렉처 11 Results and Post Processing 진행하겠습니다. 제목에서와 마찬가지로 결과와 해석 결과와 그 해석 결과를 처리하는 그런 방법들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결과를 보는 방법은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어떤 특정 항목을 스트레스면 스트레스, 변이면 변이 선택을 해놓고 그거에 대한 결과를 뭐 예를 들어 스케일링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내가 지오메트리에서 전체를 본다던가, 아니면 뭐 아이소로 본다던가, 뭐 그런 것들을 선택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맥시멈 값을 선택해서 본다던가, 미니멈을 선택한다던가, 그 다음에 이제 벡터로 보는 방법들, 그리고 뭐 그 동영상을 통해서 보는 방법들, 그런 것들을 요 아이콘들에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미리 이제 예를 한번 보면, 자, 요거 제가 예를 만들어 놨는데, 스태틱 스트럭처럴에서 외팔보, 이런 외팔보에 이제 홀이 뚫려 있고, 이렇게 홀이 뚫려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구속은 이쪽에다 구속을 해주고 완전 고정, 폴스는 여기다 이제 가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기하학적 비선형을 고려해서 해석을 했고, 그래서 이제 변형을 봤다. 자, 이렇게 변형을 보면 우리가 이제 확인해야 될 게, 자, 리절트에서 지오메트리, 익스테리어는 전체 구조물 보는 거고, 아이소면은 이런 식으로 해석 컨투어 밴드 기준으로 이제 이렇게 결과를 이제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뭐 클랩트 아이소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제 한쪽에 대해만 볼 수가 있죠. 우리는 익스테리어 전체로 해서 이제 보게 되고, 그 다음에 컨투어는 스무스한 형상, 그 다음에 컨투어 밴드별로 이렇게 딱딱 끊어지게 해서 이제 보는 방법, 그 다음에 아이소 라인으로 이제 보는 방법, 솔리드로 채워지는 방법,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요 엣지에서는 프레임이 없는 상태, 이렇게. 그 다음에 show on deformed wireframe이면 변형 전 모델과 변형 후의 모델을 같이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undeformed 모델이면 기존에 있던 모델을 이렇게 투명하게 나타내주고 변형된 거를 이렇게 나타내주죠. 그렇죠? 엘리먼트 형상을 같이 보려면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스케일이 있는데, 이 스케일은 사용자가 이제 정의하는 거거든요. 사용자가 실제로는 이만큼 변형이 일어났는데, 요거를 이제 한 축소해서 보고 싶다, 혹은 더 크게 보고 싶다, 그런 경우에 이제 이런 걸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부분은 이제 벡터로 돼 있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변형을 봤는데 변형을 벡터로 보죠. 이렇게 벡터로. 그럼 변형된 양을 벡터로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균일하게 볼 거냐, 아니면 이제 크기별로 볼 거냐, 라인 폼으로 볼 거냐, 라인 폼으로 볼 거냐, 아니면 솔리드 폼으로 볼 거냐. 라인 폼으로 체크돼 있죠. 얘를 솔리드 폼으로 하면 이런 식으로 형상을 나타내고, 크기를 이렇게 표현해 줄 수가 있습니다. 얘는 이제 원으로 해서 이제 보게 된 거고, 원 구 형태로. 자, 그렇게 이제 다양한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애니메이션은 이제 여기서 엣지로 아니라 이렇게 보고, 기존의 이 상태로 이제 봅시다. 요걸 이제 클릭하면은 플레이 버튼을 누르면 이제 애니메이션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그럼 이제 멈추고, 그다음에 요거는 그 실제로 얘는 비선형을 해석을 했기 때문에 해석 결과가 요 연두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총 해석 결과거든요. 그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15개가 됐는데, 이 15개가 된 거를 가지고 볼 거냐, 아니면 그거와 상관없이 분포된 상태로 볼 거냐. 자, 요걸 체크하면 15개, 리절트 세트로 해서 이제 보는 거고, 그럼 얘가 움직이는 게 15개의 화면으로만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 포인트를 보더라도 요 포인트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개의 그 포인트를 보여주죠. 자, 그게 아니고, 나는 그거와 상관없이 분포된 형태를 보고 싶다. 그럼 이제 요 결과 값들을 보관해서 그걸 그림으로 나타내 줍니다. 그럼 100개까지. 실제로는 15개의 결과가 있지만 100개로 나눠서 결과를 이제 볼 수도 있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애니메이션까지 이제 봤고요. 그리고 이제 스케일 팩터는 실제 나온 결과 값의 변형을 우리가 육안으로 확인하기가 어려운 경우에 스케일을 크게 키워서 요거를 이제 결과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때 이제 스케일을 이용을 하고, 그리고 이제 결과를 워크시트를 통해서 서머리로 이제 볼 수가 있죠. 자, 한번 예를 보여드릴게요. 솔루션에서 워크시트 리졸트 서머리 여기 있죠. 자, 여기 워크시트 리졸트 서머리를 체크를 하면, 자, 이 부분에서 결과가 토탈 디포메이션, 이퀴벌런트 스트레스 그 항목들을 여기서 결과를 볼 수 있죠. 솔버 컴포넌트 네임, 머터리얼 뭐 타입 그런 것들을 이제 볼 수 있고, 솔루션에 대한 우리가 설정되어 있는 것들 어떤 걸로 되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레전드라고 하는데, 이 레전드는 결과에서 이 부분을 말합니다. 이 부분. 근데 이 부분을 말하는데 여기를 이제 내가 뭐 키울 수도 있고 이렇게 줄일 수도 있고, 내가 특정 응력값이 지금 이제 크게 나왔는데 특정 응력값을 뭐 5,000부터 보고 싶다. 그럼 5,000 되는 부분이 체크가 되면서 이제 5,000부터 위로 이제 빨간색을 보여주죠. 보통 이제 스틸의 항복 응력이 250 메가파스칼이니까 이렇게 나타내면 전부 다 거의 다 큰 응력이 발생되죠. 그러면 이 값은 굉장히 크니까 제가 좀 줄여볼게요. 마이너스 뭐 1뉴턴 이렇게 해서 놓고 계산을 해보면, 자, 그러면 이제 응력 결과가 나왔죠. 응력 결과가 250보다도 작아요. 그러면 얘는 이제 다시 리셋을 하게 되면 71메가파스칼이 나왔네요. 71메가파스칼, 71.9메가파스칼. 근데 나는 50부터 보고 싶다. 그럼 이 부분이 이제 이렇게 50 이상은 이렇게 표현이 된다는 것들을 컨투어 레전드에서 설정을 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 맥시멈 바를 보려면 맥시멈 체크하면 이제 여기가 맥시멈이구나. 미니멈은 이쪽이 미니멈이구나. 그리고 이제 프로브는 내가 특정 위치 선택하면 그 위치에서의 응력 값들을 여기서 이제 뽑아줍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할 수가 있고, 컨투어 바운드 레전드에서 이제 제가 요거는 이제 설명을 드렸고, 키우는 거, 뭐 줄이는 거, 그다음에 요 값을 뭐 이렇게 늘리고 줄이고 해서 그 값들을 이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컨투어 레전드를 이용해서 이제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뭐 컨투어의 개수를 더 늘리거나 줄이거나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할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앞서도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요 지오메트리에서 ISO로 볼 거냐, 그다음에 캡드 ISO 페이스로 볼 거냐, 이렇게 맥시멈에 대한 걸로 이제 그 경계면의 응력 값들을 이렇게 서페이스로 이제 보여줬네요. 그렇게 하는 것들을 이제 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kept ISO surface는 여기 보면 탑에서부터의 그 바운더리를 나타내거든요. 여기까지 이렇게 보면 이제 탑에서부터 쭉 없어집니다. 이렇게 탑에서부터 없어지는 걸 보여주고, 바텀이면 바텀부터 없어지죠. 바텀부터 없어져서 이렇게 바텀부터 없어지면서 최종 최대값이 남아있는 이제 그런 상태죠. 그런 상태로 제어해서 볼 수도 있습니다. 컨투어 색상 밴드 스타일은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고, 스무스하게 하냐, 뭐 컨투어 밴드별로 이렇게
보여주냐, 아이소 라인으로 보여주냐, 아니면 솔리드로 채워진 상태로 보여주냐, 이제 그런 내역이고,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보면 되죠. 스무스하게 볼 거냐, 익스테리어로 보고 얘를 스무스하게 볼 거냐, 아니면 컨투어 밴드별로 이렇게 딱 디스크리트 되게 구분지게 대해서 볼 거냐, 아니면 아이소 라인으로 해서 볼 거냐, 아니면 솔리드가 채워진 상태로 이제 볼 거냐, 이제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undeformed, no wireframe, 뭐 show undeformed wireframe, 그 다음에 show undeformed model, show element, 이걸 체크하면 이제 이렇게 보인다는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벡터 형태로 해서 화살표도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해봤죠. 그 다음에 이제 alert가 있는데, alert는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하고 나서 기준점을 잡는 거죠. 여기는 이제 제가 리셋으로 잡겠습니다. 이렇게 기준점을 잡는 겁니다. 얘의 기준점을 지금 71.97인데 인설트에서 alert, 그럼 여기서 이제 설정을 하죠. 최대값이 80을 넘어가면 fail이야. 근데 이제 체크됐죠. 그럼 fail이 아닌 거예요. 근데 제가 예를 들어서 60으로 체크하면 이렇게 경고등이 떴죠. 왜 그러냐면 이때 값 71.97이니까 우리가 설정한 60을 넘었기 때문에 경고등이 뜬 겁니다. 그렇게 이제 확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화면을 4개의 창으로 이제 만들어서 할 수 있고, 무슨 얘기냐면 디스플레이에서 뷰 폴트를 4개로 한 다음에 각각의 창에서 여기는 이제 토탈 디포메이션, 그다음 여기는 이퀴벌런트 스트레스, 자, 근데 여기는 뭐 리니얼라이즈 스트레스, 여기는 뭐 스트레인 에너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각각 화면별로 다양하게 결과를 출력해서 이제 볼 수가 있죠. 자, 애니메이션은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고, 지금 이제 요거 플레이 버튼, 스탑 버튼,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그 보관을 이용해서 해석 결과에 상관없이 내가 이제 프레임 수를 여러 개로 나눌 수 있는 방법이고, 얘는 해석된 결과의 프레임을 그대로 가져오는 거죠. 그 다음에 프레임 수는 몇 개로 할 거냐. 그럼 이제 여기서 해석된 결과와 상관없이 프레임 수를 지정할 때는 여기서 얘를 체크하고 지정을 해야 되고, 타임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얘는 익스포트 비디오 하게 되면 WP4 AVI, MWV, GIF 파일로 변환해서 우리가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CE 디스플레이라고 하고, CE로 지정한 부분을 솔루션 인포메이션에서 비주얼 온 리절트 하게 되면 이걸 yes로 체크하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죠. CE로 묶여 있는 거를. 자, 그다음에 이제 스코핑 기능인데, 이 스코핑 기능은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스코핑 기능은 이퀴벌런트 스트레스에서, 자, 얘를 일단 지우고, 자, 이퀴벌런트 스트레스 하나 더 만들죠, 뭐. 자, 스트레스, 이퀴벌런트 스트레스, 이벨루에이트. 그러면 이제 스트레스가 나왔죠. 자, 이 스트레스에서 내가 만약에 이 원에 있는 부분에 스트레스만 보고 싶다. 자, 그럼 이제 원에 있는 부분만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죠. 이게 이제 스코핑 기능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라인으로도 이제 볼 수 있고, 요건 이제 리니얼라이즈 스트레스인데, 리니얼라이즈 스트레스는 아니고 라인을 선택해서 결과를 받네요. 자, 그러면 이제 솔루션에서 자, 우리가 이제 엣지를 선택하고 요 면을 선택한 다음에 스트레스, 이퀴벌런트 스트레스, 그리고 나서 얘를 이벨루에이트 하게 되면 이 라인에 따른 응력 분포를 볼 수가 있죠. 이 라인에 따라서. 자, 이제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리니얼라이즈 스트레스로 해놓은 거, 서페이스로 설정한 거, 그것도 결과를 이제 볼 수가 있죠. 미리 제가 이걸로 해서 패스를 정해놨어요. 이렇게 패스를, 요 패스, 그다음에 요 두 번째 패스는 이렇게, 그다음에 서페이스는 이쪽 면 기준으로, 글로벌 코디네이트 기준으로 x, y 평면으로, 그다음에 결과는 리니얼라이즈 스트레스, 여기서 나온 리니얼라이즈 스트레스, 자 멤브레인 밴딩, 그다음 멤브레인 플러스 밴딩에 대한 값이고, 두 번째 여기 나온 것도 멤브레인 플러스 밴딩, 그다음에 멤브레인, 그다음 밴딩, 멤브레인 플러스 밴딩, 그렇게 이제 다 한꺼번에 이제 나타낸 겁니다. 그다음에 서페이스는 제가 선택했던 면 기준으로 서페이스를 이제 이렇게 보여주죠. 서페이스에 대한 스트레스를. 자, 그다음에 자, 여기 이제 리니얼라이즈 스트레스, 서페이스에 대한 결과를 이제 본 거고, 그다음에 이제 그래프로도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래프로도. 자, 우리가 리니얼라이즈 스트레스로 했던 거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이렇게 이제 그래프가 나타내지죠. 자, 이 리니얼라이즈 스트레스도 내가 이제 타임별로 마지막 타임 혹은 뭐 내가 처음에 이건 타임으로 하지 않고 리졸트 세팅 스텝 넘버로 하게 됐다면, 여긴 첫 번째 스텝으로 정해놓으면 첫 번째 스텝에 대한 결과, 첫 번째 스텝에 대한 결과, 그 다음 뭐 두 번째 스텝에 대한 결과, 뭐 세 번째 스텝에 대한 결과를 선택해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타임으로 지정되어 있으면 그 타임 초에 해당되는 거를 선택해서 이제 보면 되고요. 그래서 내가 선택되어 있는 부분에 이제 반력도 볼 수 있고, 근데 반력을 계산할 때는 아웃풋 컨트롤에서 노달 폴스 항목이 yes로 체크되어 있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노달 폴스를 보려면 어넬 세팅에서 아웃풋 컨트롤, 이 아웃풋 컨트롤에 노달 폴스가 이렇게 yes로 되어 있어야 된다고요.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느 특정 볼륨 두 개의 바디가 있는데 내가 한 바디만 선택하고 스트레스를 뽑으면 그것만 볼 수 있고, 면을 선택하면 면에 대한 응력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노드로 묶여 있는 부분을 선택하면 노드에 대한 응력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엘리먼트의 노드점을 선택하면 노드에 대한 결과를 볼 수 있고, 면을 선택하면 면에 대한 결과, 엘리먼트에 대한 를 선택하면 엘리먼트에 대한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만들어 놓은 모델이 있고, 이 모델에서 우리가 스트레스를 보면 이제 이런 스트레스를 나타내죠. 이렇게 스트레스를 나타내죠. 근데 우리를 얘가 자, 메쉬에서, 자, 여기서 이제 메쉬를 리졸트에서 메쉬까지 같이 이제 본 상태에서 내가 요 면에 노드를 선택하면 요 노드에 대한 스트레스가 하나로 나오겠죠. 하나로. 자, 하나의 값으로 나오죠. 자, 그리고 이제 내가 엘리먼트의 면을 선택해서 스트레스를 보면 선택된 면에서만 응력이 나오죠. 이렇게. 그죠? 그리고 이제 자, 여기서 이제 엘리먼트를 선택하면 이 엘리먼트 하나에 대한 결과를 보면 그 하나에 대한 엘리먼트 하나에 대한 응력 결과를 이제 볼 수가 있죠.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unaverage드는 우리가 응력을 받는데 응력의 값이 unaverage드로 되어 있으면 unaverage드 되어 있는 값하고, 그 다음에 average 되어 있는
에버리지 되는 값이 약간 틀리죠. 자, 요거는 이제 뭐냐, 어떤 걸 나타내냐면, 우리가 이제 엘리먼트를 만들었는데, 엘리먼트가 이제 요렇게 있어요. 자, 엘리먼트가 요렇게 있는데, 여기서 발생되는 엘리먼트의 응력이 이만큼이고, 그 다음은 이제 이만큼이고, 요만큼, 뭐 요만큼, 뭐 요만큼, 뭐 요만큼 이렇게 됐다면, 에버리지드로 되어 있으면, 에버리지드로 체크를 하게 되면 얘는 여기서 요거를 부드럽게, 요 값을 이제 부드럽게 이렇게 이어준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부드럽게 값을. 그래서 지금 여기는 언에버리지드 됐을 때는 이제 이렇게 딱 끊어졌는데 엘리먼트별로, 근데 얘가 스무스하게 연결된 그런 결과를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서로 다른 바디에 인접한 경계면에서의 결과를 평균화하여 컨투어를 부드럽게 표현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선택한 거를 익스포트로 해서 결과를 내보낼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예를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이제 파일이 있는데 우리가 선택한 요 값을 익스포트로 텍스트 파일 또는 STL 파일로 이렇게 변환을 해서 내보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섹션을 나눠서 이제 그 섹션에 따라서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그거를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어떤 결과물이 있으면 이 결과물의 섹션을 나눠서 이렇게 섹션을 나눠서 이 안쪽 면을 보는 거죠. 안쪽 면을. 자, 여기 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 쭉 결과를 이제 보죠. 이렇게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섹션별로. 자, 그 다음에 이제 특정 결과에 파라미터를 적용해서 우리가 결과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차트는 특정 결과를 가지고 그래프로 이제 나타내주는 그런 옵션이고요. 그리고 코디네이트 시스템은 어떤 구조물에,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원통이기 때문에 직교 좌표계의 관점으로 응력을 보는 게 아니라 실린더리컬 좌표계로 해서 세타 방향의 응력을 이제 본 거죠. 세타 방향에. 자, 참고로 우리가 이제 그 직교는 X, Y, Z라고 하죠. 그 다음에 원통은 R, 세타, Z 이렇게 이제 나타냅니다. 이렇게. 그러면 얘가 이제 Y 디렉션이라고 하면 세타를 얘기합니다. 세타는 R 방향은 이렇게 가고 세타는 이렇게 가는 거죠. 자, 그래서 리니얼라이즈 스트레스를 뽑으면 그거에 대한 멤브레인, 그다음 밴딩, 그래서 멤브레인 플러스 밴딩을 합쳐 있는 그런 값들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에러 이스티메이션인데 요소를 생성을 시켜놓고 그 요소가 적절하게 메시가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우리가 해석했던 걸 가지고 일단 스트럭처럴 에러는 인설트에서 에너지 보자. 여기서 스트레스에서 에러가 있죠. 요걸 체크하면 이제 나오고요. 요걸 체크하면 그럼 이제 스트럭처럴 에러고, 그럼 이 에러를 보면 이 에러 값에 디테일 창에 보면 디테일 창에 여기 토탈 에러 스트레스 여기에 이제 맥시멈 값이 있어요. 이 맥시멈 값이 1.48712의 7승이죠. 그 값을 스트레인 에너지의 토탈 값, 요 값으로 나눈 거에 곱하기 100이 5%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5% 안에. 그 얘기가 이제 바로 요 얘기죠. 요 얘기. 스트럭처럴 에러 값, 그다음에 토탈 스트레인 값에 로 나눠서 곱하기 100한 게 5% 미만이어야 이제 요소가 적절하게 들어갔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죠. 근데 이거는 꼭 그런 건 아니고 일반적인 거고,
여러 번 해석을 뭐 컨버전스라는 옵션을 통해서 여러 번 해석을 수행을 해야 돼요. 그러면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또 어느 땐 결과가 이렇게 해서 수렴되는 경우가 있고, 그러니까 수렴되는 경우는 해가 이제 안정화된 거고,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응력 특이해라고 이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얘기예요. 이게 컨버전스가 수렴이 요소의 개수가 적절한지 그런 걸 판단하기 위해서 얘가 메쉬를 좀 더 조밀하게 지정을 해주는 겁니다. 지금 보면 처음에 했던 값이, 자, 여기 보면 처음에 했던 값이 변형량은 이렇게 나왔는데, 그때 노드 개수는 4332인데 거기서 기준으로 얘가 한번 메쉬를 더 조밀하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22,761개가 나왔고, 변화는 약 한 2.6863 정도의 변화가 발생됐고, 기존 거 대비. 그러면서 개수를 점점 늘렸더니 얘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수렴을 하죠. 요거는 이제 해가 비교적 안정되게 해를 이제 나타냈다고 이제 볼 수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해가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계속 하면 할수록 이제 값이 더 커집니다. 그럼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이제 그 싱글레러티라고 이제 볼 수도 있죠. 컨버전스 툴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는 이제 메쉬 커넥션, 그러니까 메쉬와 메쉬가 연결돼, 메쉬 커넥션이라고 해갖고 뭐 빔을 사용했다던가 컨택을 사용했다던가 그런 경우, 업스트림이나 다운스트림인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해석의 바운드리가 해석이 이제 이렇게 이제 해석 스트럭처 1, 스트럭처 뭐 2, 뭐 그다음에 뭐 다이나믹, 그래서 연결돼 있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연결돼 있는 경우에는 컨버전스 툴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컨버전스 툴을 사용하려면은 calculate stress를 yes로 이제 설정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이제 싱글레리티, 응력 특이해가 발생되는 경우에, 아까 이제 수렴 곡선이 이제 이렇게 계속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 그런 경우는 어느 때냐? 이렇게 이제 크루드 지오메트리라고 해서 모델을 단순화했을 때 이렇게 샤프한 부분이 있죠. 이런 부분. 그다음에 이제 포인트로 이렇게 픽스가 된 부분에 얘가 또 이제 응력이 크게 걸리는 경우가 있고, 또 포인트 로드로 가 있을 때 또 응력이 크게 걸리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우리가 포인트 로드를 가했을 때 응력이 크게 나와서 우리가 이제 에러 이스티메이션을 체크했더니 이 부분에 이제 조금 좋지 않게 나왔다는 거를 이제 나타내 주죠. 그런 거를 이제 나타내 주는 거고, 그다음에 이 형상을 보면, 이 형상은 이렇게 이런 부분에 이제 응력 특이해가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결과를 볼 때 스코핑 기능을 이용해서 관심 부위의 면을 선택해서 그 부분만 응력을 이제 보면서 평가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메쉬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제 수렴하는 경우, 메쉬를 많게 이렇게 격자를 생성하면서 수렴이 이렇게 쭉쭉 계속 올라가죠. 이렇게 되면 이제 응력 특이해가 발생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소의 개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렇게 해가 안정화되게 그렇게 가는 것이 이제 좋습니다. 워크샵 11.1 메싱 이밸루에이션 진행하겠습니다. 이번에 진행하는 워크샵은 실제로 암 모델을 메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한쪽 면을 고정시키고 여기다 폴스를 가해서 이 폴스에 의해서 응력이 발생되는 것을 메쉬가 조밀한 상태와 조밀하지 않은 상태를 비교해가며 해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석 조건은, 그러니까 경기 조건은 큰 원의 원통면을 픽스드 서포트, 그 다음에 작은 원에서 원통면을 잡아서 이 부분 X 방향으로 5000뉴턴, 그 다음에 원을 잡아서 이 부분을 Z 방향으로, 마이너스 Z 방향으로 1000뉴턴을 가했을 때 이 구조물의 응력, 그 다음 메쉬의 영향에 따라서 어떤 현상이 발생되는지 그런 것들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앤시스 워크벤치를 띄우시고 앤시스 워크벤치에서 스태틱 스트럭처럴을 갖다 붙이신 다음에 스태틱 스트럭처럴을 갖다 붙이시고 그럼 여기서 지오메트리에서 replace 브라우저 그러면 mesh arm2 스텝 파일을 불러온 다음에 모델을 에디트 또는 모델을 2번 클릭해서 엽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워크벤치 어플리케이션, 미케니컬 어플리케이션이 이렇게 활성화가 됐죠. 자, 기본적으로 한번 메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디폴트로 테트라 메쉬로 들어갔고 이렇게 이제 작은 부분에는 격자가 좀 조밀하게 들어갔죠. 자, 그래서 이제 스태틱 스트럭처럴에서 이 부분을 이제 픽스드 서포트로 고정을 하고 그다음에 이 부분을 선정을 해서 이 부분이 이렇게 Y 방향으로 false를 가합니다. false Y 방향으로 5000 이렇게 이제 가고 자 하방으로 false 마이너스 1000 이렇게 이제 가했죠. 그래서 경계 조건 한번 보면 이렇게 경계 조건이 이제 가한 상태죠. 이렇게 자 여기서 디스플레이를 보게 되면 디스플레이에서 리스케일 하게 되면 이제 화살표가 이제 이렇게 나오죠. 자, 이 상태에서 해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토탈 디포메이션 그 다음에 스트레스, 이퀴벌런트 스트레스 그 다음에 스트레스에서 에러 이렇게 체크를 하고 해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랬던 이제 변형량이 이렇게 나왔고 지금 메시하고 이제 같이 나오는데 이 부분을 이제 메시를 안 나오게 하려면 여기서 디스플레이 탭에서 No Wireframe 이렇게 하면 이제 메시는 안 보이고 이렇게 형상만 응력에 대한 컨투어로만 나오죠. 근데 어떻게든 에러 이스티메이션, 에러를 체크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메시하고 같이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요 빨간색하고 요 노란색 사이에 빨간색도 굉장히 크고 그다음 빨간색과 요 노란색의 갭 차이가 좀 있죠. 부드럽게 이어지지 않고 좀 차이가 발생됐죠. 그래서 결과가 좀 안 좋다고 볼 수 있고 메시의 퀄리티를 한번 봅시다. 메시의 퀄리티에서 메시 퀄리티 일단은 메시를 체크하고 디테일 창으로 가면 디테일 창에 메시 퀄리티 얘를 클릭을 하고 여기 보면 이제 메시 매트릭인데 넌으로 되어 있는 거를 엘리먼트 퀄리티로 체크를 하고 이제 결과를 봅니다. 그래프를 보면 그래프가 이렇게 센터를 기준으로 이렇게 산 형태로 이루어졌죠. 보통 0.03 이렇게 왼쪽으로 엘리먼트가 있다는 거는 엘리먼트의 형상이 좋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요 1에 가까운 거는 형상이 좋은 거고 요걸 클릭하면 형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형상이 이렇게 요인은 빗변이 거의 1대1인 경우에 이제 1로 되고 얘 같은 경우 봅시다. 얘 같은 경우 굉장히 얇고 뾰족하고 그렇게 되죠. 그죠? 그런 경우 이제 메시의 퀄리티가 좋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자 우리가 메시를 하는데 이 메시에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매트릭으로 퀄리티에서 매트릭 보는 거를 잠깐 넌으로 하고 자 그래서 메시의 글로벌 사이즈를 6mm로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안쪽에 있는 요 면을 선택해서 요 면 주위에 있는 거를 extend로 리미트 이렇게 하면 이제 선택이 됐죠. 자, 그 상태에서 얘를 사이즈로 넣습니다. 사이즈는 몇 미리로 하냐면 3mm로 정의를 하고 그 상태에서 메시를 합니다.
자, 그랬더니 메시가 좀 더 조밀하게 됐죠. 자, 이렇게 조밀하게 된 상태에서 다시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제 변형량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응력하고 그 다음에 스트럭처럴 에러를 봤더니 에러가 아까 봤던 그 형상보다는 굉장히 이렇게 좀 부드럽게 형상이 이제 됐네요. 그죠? 물론 여기 요 빨간색과 여기 지금 약간 좀 연두색 부분에 이제 갭이 좀 있긴 하지만 바로 분홍색이라던가 그렇게 나왔으면 이제 스무스하게 연결될 텐데 요 텀에서 한 요 정도 텀까지 그냥 바로 차이가 발생되죠. 그래서 좀 퀄리티는 좋지 않다고 볼 수 있지만 그래도 뭐 이 정도는 괜찮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에러 이스티메이션을 체크를 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컨버전스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컨버전스를 해보는데 컨버전스의 얼라버블 체인지를 15%까지 변화시키는 걸로 하고 얘를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존에 들어갔던 메시가 이제 이렇게 들어갔죠. 자, 해석이 다 됐습니다. 그렇지만 얘가 이제 경고등이 떴죠. 경고등이 뜬 거는 얘가 지금 한 번, 두 번째 됐을 때 메시의 개수가 한 2배 정도로 많아졌지만 변화율은 19.275밖에 안 된다. 19.275 정도밖에 변화가 발생되지 않았죠. 한 번 했는데, 그죠? 이제 그렇게 된 거를 이제 볼 수가 있고, 그때 요소를 봤더니 요소가 굉장히 조밀하게 이게 초기의 메시고, 그다음 여기서 했을 때 메시가 요만큼이 좀 더 조밀하게 이렇게 메시가 들어가는 걸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에러 이스티메이션을 봤더니 이쪽에 생겼던 부분들이 이제 이동을 해서 이쪽으로 이제 발생이 됐죠. 그죠? 그리고 요 차이도 바로 빨간색 옆에 주황색으로 이렇게 크게 차이는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러면 이 상태에서의 응력은 70.97, 아까는 50 몇 나왔는데 70.97, 그래서 변화량이 19.275 정도의 변화량이 발생됐네요. 우리가 15%로 잡았는데 변화량을 좀 더 크게 잡아볼게요. 한 20%로 잡으면 얘가 계산을 아마 20%인데 15에 들어왔고 한 10% 정도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 한번 봅시다. 네, 10% 정도의 변화량을 갖기 위해서 얘가 노드 수가 점점 이렇게 이제 많아지면서 10% 정도의 변화량이 발생되게끔 노드 수가 지금 50만 개 정도가 소요가 됐네요. 그래서 이제 응력을 보면 79.439 정도가 발생이 됐고, 그때 요소는 앞서 했던 것보다도 더 조밀하게 이렇게 메시가 들어갔죠. 그죠? 이렇게 해서 이제 컨버전스를 이용하는 그런 해석도 진행을 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